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긴급 채용의 연결고리, 구글과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긴급 채용의 연결고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주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채용 공고, 특히 수석 열가소송 소재 엔지니어 채용 공고는 테슬라가 차세대 플랫폼용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직책은 사이버캡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이버캡의 차세대 플랫폼용 소재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이버캡의 핵심 비용 절감 전략은 차체 패널의 열가소성 사출 성형 부품을 사용하여 기존 도장 공정을 없애고 최소한의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난 소프트 터치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이 직책은 차세대 차량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소프트 터치 소재 및 열가소성 소재의 혁신, 개발 및 양산 구현에 중점을 둡니다. 비록 채용 공고에서 테슬라 제품 전반을 언급하고 있지만 열가소성 소재와 소프트 터치 소재에 대한 강조는 사이버캡의 도장 없는 플라스틱 차체 및 단순하고 내구성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양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현재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제조 관련 직종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하이 채용은 글로벌 재료 엔지니어링 팀이 중국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FSD 관련 채용 다수가 긴급 모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채용 공고에서 지능형 주행 관련 직무들이 일제히 긴급 표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무에는 지능형 주행 테스트 기술자, 지능형 주행 테스트 엔지니어, 지능형 주행 시험장 테스트 담당자, 스마트 보조 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은 테슬라 주주들에게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FSD 규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초대형 호재입니다. 현재 중국의 FSD 규제 현황을 보면 테슬라는 이미 부분 승인을 받아 지능형 보조주행 형태로 제한적으로 테스트 운영 중이지만 전국적인 상용화나 고객 대상 풀 FSD 롤아웃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5년 말에 2월에서 3월쯤 완전 승인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차례 지연됐고 최근에는 2026년 3분기로 미뤄진 상황이죠. 중국 규제 당국은 고속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 검증과 데이터 현지화, 사고 이력 등을 철저히 따지고 있어 테슬라로서는 현지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상하이 내 지능형 주행 테스트 엔지니어 등 긴급 모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난 것은 규제 완화의 결정적 촉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FSD 완전 승인이 이번 방문의 핵심 상업적 목표로 꼽히는 만큼 미중 무역기술 협상 테이블에서 테슬라의 데이터, AI 규제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방문으로 규제가 풀리거나 가속화된다면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FSD를 고객 차량에 즉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 주주 관점에서 보면 이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정치적 뒷받침 및 기술 가속이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한 번에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미 수석 열가소성 소재 엔지니어 같은 사이버캡 핵심 직무와 FSD 테스트 인력의 긴급 채용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규제만 풀리면 사이버캡의 도장 없는 플라스틱 차체 및 소프트 터치, 내장재 비용 절감 전략이 중국 공급망과 결합해 초저가 로보택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생산이 한창인 상황에서 중국 FSD가 살아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중국 거리를 누비는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구독 수익과 로보택시 플랫폼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흥미진진한 건 정치적 고위급 회담과 공장 현장의 실무 움직임, 즉 긴급 채용 및 재료 개발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규제가 풀린다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2차 성장기를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주주 입장에서 정말 기대되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 FSD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테슬라 주주라면 2026년 실적의 FSD 사이버캡, 중국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빅 모멘텀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역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구글과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및 AI 기업인 구글이 스페이스X와 궤도 데이터 센터 발사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미 스페이스X와 콜로서스 로켓 접근 및 궤도 컴퓨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엔트로픽에 이은 행보로 대단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AI 기업 두 곳이 그중 한 곳 구글은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페이스X와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이스X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를 통해서만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며
이미 1만 200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고 현재 1190억 달러 규모의 테라펩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진 구글과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 협력 소식은 단순히 두 거대 테크 기업의 만남을 넘어 인류의 컴퓨팅 인프라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확장되는 우주 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번 두 회사 간 협의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미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세 가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으며 구글이 우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바로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제미나이 등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전력이 소모됩니다. 지상에서는 막대한 전기료와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확보가 환경 오염 및 비용 문제로 직결되지만 우주는 24시간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외기 온도가 매우 낮아 냉각 효율 면에서 잠재적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거대 데이터 센터는 넓은 토지와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 소음과 전력 소모 문제로 지역 주민의 반대나 환경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주는 이러한 영토 제약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광활한 공간입니다. 셋째, 궤도상의 데이터 센터는 지상의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초저 지원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구글이 추진 중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프로젝트 썬캐쳐를 살펴보면 구글의 자체 AI 가속기인 TPU를 탑재한 위성을 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에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하는 우주 AI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2027년 초 위성 이미지 전문 기업인 플래닛랩스와 협력하여 프로토타입 위성 2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이 위성들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수단으로 스페이스X의 로켓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글이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 약 6.1%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와 먼저 궤도 컴퓨팅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구글의 행보도 한층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의가 실제 계약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테크 산업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발사 대행사를 넘어 전 우주의 데이터 통신 스타링크와 연상 궤도 데이터 센터를 독점하는 우주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화성 이주 및 우주 문명 건설을 위한 강력한 자금줄이자 기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AI 경쟁은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압도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글과 엔트로픽이 우주로 향하는 것은 지상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언급처럼 미래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AI 연산을 수행하는 가장 경제적인 컴퓨팅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주 데이터 센터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라 대류를 통한 냉각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사 방식으로만 열을 방출해야 하므로 고열이 발생하는 TPU의 열을 어떻게 다스릴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또한 강력한 우주 방사선은 반도체 칩의 오류를 일으키거나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견뎌낼 내방사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지상 데이터 센터는 고장난 부품을 즉시 교체할 수 있지만 궤도 위의 위성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요약하자면 구글과 스페이스X의 협력은 지상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 컴퓨팅 역사의 대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시제품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 위의 인공지능이 처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 기타 소식. 테슬라의 한국 판매가 폭발적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작년 전체 판매량의 70%를 이미 수입 완료했습니다. 2025년 한국 총 판매량 약 6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대비 압도적인 성장세가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테슬라 글로벌 성장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내 FSD가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벨기에가 플랑드르 지역 공공도로에서 테슬라 FSD 테스트 허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플랑드르 교통부 장관 아니크 드리더는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대로 며칠 내로 플랑드르 도로에서 테슬라 FSD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량은 약 4,800km에 걸쳐 테스트될 예정이며 네덜란드 도로 인프라 및 교통 규칙과의 차이점을 평가할 것입니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벨기에 전역에서 유효한 임시 유럽 형식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최근 EU 국가 중 최초로 테슬라 FSD를 승인한 데 이은 것입니다. FSD의 유럽 내 빠른 확장 승인이 한국 내 모든 테슬라 차량의 FSD 승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팔 없이 태어난 운전자에게 FSD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접근성입니다. 저는 팔 없이 태어나 평생 발로 운전해왔습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왼발은 핸들에 오른발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며 운전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 뿐입니다. 하지만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고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모델 3를 운전했는데 솔직히 제 독립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모델 Y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추가하게 되었는데 제게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운전할 때의 신체적 부담과 피로를 극적으로 줄여주었고 저에게 매우 소중한 자유와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를 혁신이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 기술이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접근성이 됩니다. 로보택시 트래커의 데이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새 로보택시 회사의 운영 영역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의 죽스는 파란색 선안에서, 구글의 웨이모는 녹색 선안에서,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는 가장 넓은 영역인 빨간색 선안에서 운영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12차 발사이자 첫 번째 V3 시험 비행을 5월 19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사 가능 시간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차세대 스타쉽과 슈퍼 헤비 차량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 차량들은 랩터 엔진의 차세대 버전을 탑재하고 스타베이스의 새롭게 설계된 발사대에서 발사됩니다. 이번 시험 비행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비행 환경에서 처음으로 시연하는 것입니다. 스타쉽 아키텍처의 각 요소는 수년간의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완전하고 신속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대폭 재설계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무선통신국가 우주국은 에코스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차세대 직접 기기 연결 T2D 서비스용으로 약 65MHz의 주파수 대역을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스페이스X는 기술 중립적 혁신 면제 조항에 따라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마트폰 및 IoT 기기 대상 T2D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에 해당 주파수 대역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거래에는 엄격한 구축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세대 연결성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론 바론이 투자한 스페이스X의 가치가 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초기 투자 자금은 17억 달러로 약 9배 투자 성공을 달성했으며 바론 캐피털의 평생 수익인 600억 달러의 3분의 1은 일론의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론 바론이 말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향후 10년 혹은 15년 동안 최대 30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고 심지어 이는 보수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선 일론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일론이 내리는 결정은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시간이며 향후 10년 동안 최대 2,5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500달러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일론은 천재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 론 바론은 일론을 매우 좋아하고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다가오는 스페이스X IPO 과정에서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어 IPO 가격에 10억 달러 주문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라며 스페이스X가 중대한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그들 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 공장의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 약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 배터리 투자액은 이제 10억 유로 약 1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은 8기가와트시에서 18기가와트시로 증설될 예정이며 배터리 셀 생산과 차량 생산이 한 곳에서 통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셀 생산 분야에서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향후 6에서 12개월 안에 시력을 회복시키는 임플란트 시술을 최초로 시행할 것입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이라도 시각 피질에 직접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각 해상도가 매우 높아져 다양한 광 스펙트럼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있고 레이더와 같은 신호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초능력을 갖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